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지금 아직 600을 못 올라섰죠. 595인데 600까지 올라서서 700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0까지 올라설 수 있겠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가진 모멘텀주들 웬만한 것들은 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약사 기술 수출의 비상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바로 제약사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한국거래소가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제약사들이 좀처럼 공개하지 않던 기술 수출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이 비상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제약주들 요즘 워낙 또 많이 주가도 떨어지고 안 좋은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제약사들에 대해서 한국 거래소가 뭔가 타격을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미약품 그 늑장 공시 그리고 이런 것들에 기인한 바가 좀 커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투명하게 해라라고 거래소가 하는 거죠. 그때 한미약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 보고 많이 손실을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약사들을 좀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려고 좀 엄격한 기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임상 단계마다 받게 되는 마일스톤이라 그래요. 마일스톤이 뭐냐면은 이 단계별로 기술을 수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밝혀라. 모두에게 공개해라. 조건을 공개해라. 단계적인 기술 수출에 대해서 공개하라라는 것이고, 제약사들은 그동안 기술 수출 시에 거래 총액과 계약금만 공개하고 바로 수출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조건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상대방들이 꺼린다는 이유였었는데요. 바로 마일스톤 조건에는 각자가 판단하는 단계별 임상 성공 확률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개발비 정보이기도 하고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경쟁사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는 좀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것이고요. 한미약품이 기인한 바가 크죠. 한미약품이 지난해 항암제 올무티닙을 8,500억 원에 받고 이제 거기 기술 수출했는데 하지만 지난 9월날 계약 파기 때까지 받은 돈이 740억 원밖에 안 돼요. 10%도 못 받았습니다. 10%. 원래 받아야 될 돈의 10%도 못 받았어요. 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못 받은 경우가 가장 억울하죠, 우리. 이만큼 기대했다가 돈 받을 거 생각했다가 10%밖에 못 받았어요. 10%밖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근데 이것도 늑장공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투명하게 안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소송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소가 뿔났습니다. 거래소 열받아가지고 이 거래소가 임상 내용과 임상 실패에 대한 계약 해지 당했죠, 한미약품이. 이런 것들, 위약금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자세하게 기재를 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모든 단계를 투자 위험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래소의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이 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데요.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죠. 사실상 우리가 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공개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뭐 장사하겠냐 이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약사들 꺼리는데 어쨌든 지금 법안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약사들이 이렇게 꺼리는데 약간 제약주들의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약바이오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업계가 더 투명해지고 보다 공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주들에 투자하기에는 보다 좋을 것이다. 보다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